자, 그럼 우리 25년 2회차 컴퓨터 일반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영상 신호와 음향 신호를 압축하지 않고 통합하여 전송하는 고성능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로 S비디오 컴포지트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죠. 영상 신호와 음향 신호를 압축하지 않고 통합하여 전송. 정답 뭐예요? HDMI겠죠. 자, 나머지 디스플레이 포토 같이 볼게요. VGA 또는 RGB 코드라고 얘기하는데 얘를 뭐라고 해요? 아날로그 방식이고 얘는 영상 출력만 되는 거예요. 근데 DVI 포트부터 디지털 방식인 거고 역시 얘도 영상 출력만 됩니다. 근데 HDMI부터 디지털 방식이고 얘는 영상과 음성을 통합하여 전송하는데 압축 없이 전송이 돼요. 얘는 로열티가 있는 기술입니다. 다시 한번 HDMI는 디지털 방식 영상과 음성을 통합하여 전송 로열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DP 포트라고 하죠. 우리 디스플레이 포트. 요거는 배사해서 만든 거예요. 배사해서 만든 걸로 디지털 방식이고 영상과 음성을 통합하여 전송하는 거 다 똑같아요. 다만 얘는 로열티가 없는 기술입니다. 로열티를 안 내요, 얘는. 그렇죠? 2번. 다음전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단위로 나타내는 옳은 것은 워드죠. 워드가 뭐예요? 명령 처리의 단위. 명령 처리의 단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볼게요. 비트는 0과 1을 전송하는 최소 단위겠죠. 그렇죠? 그리고 리블은 비트 4개 모인 게 1 리블이에요. 바이트는 8비트, 즉 비트 8개 모인 게 8비트인데 바이트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문자 표현의 최소 단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워드는 해당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거를 명령 처리의 단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필드는 뭐냐면 이런 거죠. 필드부터는 볼게요. 필드는 우리가 성명 필드, 나이 필드, 주소 필드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하나를 이렇게 성명 필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이 필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열이라고 하고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코드는 뭐냐면은 레코드는 성명이 홍길동이고 나이가 25세요. 주소가 서울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러한 필드들이 모여서 하나의 홍길동이라는 데이터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를 레코드라고 하고 레코드를 자료 처리의 기본 단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또는 고객들의 정보가 쭉 모이면 이렇게 하나의 표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거를 파일이라고 하고 저장의 단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관련 있는 파일들의 모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니까는 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자 표현 방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컴퓨터 외부 표현 방식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같이 볼게요. BCD는 6비트짜리 코드고 6비트짜리 코드란 건 뭐예요? 비트가 총 6개고 그 비트로는 2의 6승 총 64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비트짜리 코드다 총 64글자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얘는 대소문자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스키는 7비트고 128글자 얘는 데이터 통신용 대소문자 구별 가능이라고 되는데 하나만 더 적어 놓을게요. 아스키 코드는 대소문자 구별 가능 데이터 통신용도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 하나 뭐 있어요? 미국 표준 코드입니다. 국제 표준 아니에요. 아스키 코드는 미국 표준 코드입니다. 됐죠? 자, 국제 표준은 뭐냐면은 유니코드 있죠. 유니코드. 이게 국제 표준이에요. 국제 표준 코드. 됐죠? 왜 국제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니코드는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유니코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BCD, ASCII, FCD는 6, 7, 8비트지만 갑자기 유니코드에서 2배로 확 뛰죠. 되셨나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문자를 2바이트로 균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3번에 보시면 0문자는 7비트, 한글 한자는 16비트 이거 아니라고요. 0문자 전부 다 몇 비트? 16비트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니코드는 한글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국제 표준이니까는. 근데 얘는 한글 완성형뿐만 아니라 한글의 조합형이라든지 또는 옛 한글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6자라는 건 2의 8승이라는 소리고 걔는 FCD 코드겠죠. 자, 걔는 FCD 코드겠죠. 그렇죠? 그리고 FCD 코드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대형 범용 컴퓨터에 사용되는 게 FCD 코드입니다. 그래서 유니코드에 설명 옳은 것은 문자를 2바이트로 표현한 코드다. 맞죠? 자, 그리고 4번. 다음 중 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인트라넷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정보통신망의 종류를 같이 한번 볼게요. 인트라넷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 내부망이에요. 기업 내부망. 그래서 전자결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 엑스트라넷은 뭐냐면은 기업 협력망에서 납품업체와 고객업체, 그러니까 요게 기업 대 기업끼리 어떤 사용하는 네트워크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3번 납품업체와 고객업체 등 관련 기업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한 시스템이다. 요게 엑스트라넷이겠죠. 그렇죠? 인터넷이야. 뭐 개방형 인터넷인 거고. 그렇죠? 자, 그럼 1번부터 잠깐 볼게요. 1번 뭐예요? 핸드폰, 노트북 등과 같은 단말 장치의 근거리 무선 접속 뭐예요? 블루투스죠. 블루투스. 자, 그리고 4번 분야별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인터넷 사용자들이 서로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 뭐라고 했어요? 유즈넷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 5번 다음 중 컴퓨터의 내부 기억 장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컴퓨터의 내부 기억 장치는 크게 이렇게 램과 롬으로 나눠지는데 램은 전원이 차단됐을 때 그 내용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롬은 전원이 차단돼도 그 내용을 보존하는 겁니다. 따라서 롬에는 포미어라든지 바이오스라든지 POS라든지 또는 시모스, 요거 시모스가 빠졌네요. 자, 시모스라든지 이런 게 저장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램은 전원이 차단되면 내용이 삭제되는 건데 이 램에는 크게 SRAM과 D램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SRAM은 뭐예요? SRAM은 캐시 메모리에 쓰이는 거로 얘는 속도만 빠르고 나머지는 전부 다 D램보다 다 느려요. 안 좋아요. 그래서 D램은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게 얘는 요거 리프레시라는 작업 때문에 캐시 메모리보다 좀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램은 일시적으로 전원의 공급이 없더라도 아니에요. 이건 전원 공급 없으면 내용 기억이 안 된다고요. SRAM이 D램보다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주 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의 개선을 위한 가상 메모리를 사용한다.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주 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를 위하여 가상 메모리를 사용한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 내부 기억 장치는 아니겠죠? 가상 메모리는 어디 쓰는 거예요? 얘는 보조 기억 장치는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거겠죠. 롬에는 바이오스, 기본 글꼴, 또 POST 작업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시모스까지 좀 같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볼게요. 다음 중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디지털 컴퓨터는 아날로그 컴퓨터는 컴퓨터의 취급 데이터에 따른 분류인데 디지털 컴퓨터는 이산적 데이터, 즉 셀 수 있는 데이터, 숫자나 문자 같은 걸 취급하는 거고 아날로그 데이터는 셀 수 없는 연속적인 데이터, 전류, 온도 이런 거를 취급하는 거예요. 디지털 컴퓨터는 논리회로입니다. 논리회로. 따라서 디지털 컴퓨터는 논리회로겠죠. 논리회로겠죠. 그리고 아날로그 컴퓨터는 증폭회로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리고 디지털 컴퓨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셀 수 있는 데이터, 숫자 데이터, 문자 이런 거를 디지털 컴퓨터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류전압 온도는 아날로그 컴퓨터겠죠. 자, 아날로그 컴퓨터는 미분 적분 연산 맞고요. 디지털 컴퓨터는 산술 연산이나 논리 연산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범용 컴퓨터, 일반적인 컴퓨터는 아날로그가 아니라 뭐예요? 범용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은 3번이겠죠.
7번. 다음 중 컴퓨터의 범죄 예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해킹 방지를 위해서 패스워드를 가급적 변경하지 않는다. 안 좋은 방법이죠. 패스워드는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보 노출이나 해킹 방지를 위하여 방화벽을 사용하면 좋죠. 그리고 암호는 가급적 알파벳, 숫자, 특수문자 등을 섞어서 강하게 만들어야겠죠. 당연히 지속적으로 해킹 감시나 접근 통제 도구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8번. 다음 중 에러 피크 기능이 뭐라고 했어요? 에러 피크 기능은 이렇게 모든 창을 최소화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을 빠르게 미리 볼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윈도우 10이면은 윈도우하고 쉼표 버튼 눌러보시면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1번. 파일이나 폴더의 저장 위치에 상관없이, 다시 한번, 저장 위치에 상관없이 종류별, 뭐 문서니 음악이니 이런 거 종류별로 파일을 구성해서 빠르게 액세스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거 뭐라고 했어요? 라이브러리라고 했죠. 라이브러리. 자, 그리고 바탕화면의 배경은 여러 장의 사진을 선택하여 슬라이드 효과를 보면서 번갈아 표시할 수 있다. 뭐 맞는 소리인데 이게 에어로픽하고 상관 있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리고 작업표 기술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최근에 열린 파일 목록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를 점프 목록이라고 합니다. 점프 목록. 다음 중 보조 기억 장치로 사용하는 SSD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조 기억 장치의 가장 중요한 하드디스크와 SSD를 비교하면은 하드디스크는 자기 디스크를 사용하고요. SSD는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당연히 SSD가 압도적으로 빠르고 소음도 적고 전력도 적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하드디스크는 물리적으로 모터를 회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음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발열도 SSD보다는 많아요. 그리고 외부 충격에도 자기 디스크와 디스크감 같은 걸 여러 가지 구조가 복잡한 하드디스크가 외부 충격에 대단히 약합니다. 하지만 SSD는 비교적 강하죠.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불량 섹터 같은 거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볼게요. 자, 옳지 않은 것은 SSD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SSD 하드보다 읽고 쓰기 속도가 빠른 거 맞죠? 외부 충격에 약함이 아니라 강해요. 그리고 불량 섹터도 없어요. 그리고 작동 소음이 없으며 전력 속도가 적다. 뭐 아예 없진 않은데 훨씬 적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디스크가 아닌 반도체를 사용하다. 맞는 소리죠. 10번. 다음 중 현재 수행된 명령의 내용을 기억하는 거 뭐예요? 명령 레지스터겠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좀 같이 볼게요.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CPU의 레지스터 중에서 제어 장치 관련된 거잖아요. 자, IR 명령 레지스터는 뭐예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의 내용을 기억하는 거고, PC 프로엔카운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주소를 기억하는 거예요. 해독기는 뭐예요? 들어온 명령을 해석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자, 부호기는 뭐예요? 해독된 명령에 따라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11번. 다음 중 미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미디는 1번이 가장 정확한 미디에 대한 정의죠. 미디는 전자악기와 컴퓨터 간의 상호 정보 교환을 위한 규격이죠. 그렇죠? 따라서 규격이기 때문에 용량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음원 데이터 아니기 때문에 용량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미디는 실제 음을 듣기 위한 별도의 장치, 신디사이저, 스피커 같은 게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규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디는 음을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 즉 음의 높이라든지 음표의 길이라든지 음의 감약 등을 정보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뭐 음성 효과를 저장을 쳐서 재생이 빠르지만 용량이 크다는 단점이다. 이거는 미디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겠죠. 오히려 용량이 크다는 건 뭐냐면은 웨이브 파일의 용량이 크다는 표현이 나오겠죠. 12번. 다음 중 컴퓨터 내부에서 중앙 처리 장치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버스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사실 CPU 내 레지스터만 싹 다 정리하시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우리 이렇게 시험을 위해서 이렇게 외울게요. 시스템 버스는 크게 제어 버스, 데이터 버스,
주소 버스가 있습니다. 됐죠? 이런 뭐 프로그램 버스 같은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또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요? 뭐 드라이버 버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자, 13번. 다음 중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일제히 동작시켜서 대량의 데이터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서 해당 서버를 마비시켜 버리는 거 이거 뭐예요? 디도스 공격, 분산 서비스 거부라고 했죠, 그렇죠? 디도스 공격. 나온 것만 좀 같이 볼게요. 스니핑은 네트워크 주변에 네트워크 주변에서 몰래 전송되는 계정과 패스워드를 탈취하는 거. 그리고 백도어는 시스템 관리의 편의성이나 또는 실수에 의해서 보안이 제거된 비밀 등록 또는 트랩도어라고도 얘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스푸핑은 스니핑이랑 이름이 좀 비슷해서 그런지 많이 헷갈리시던데, 스푸핑은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것처럼 속여는 거를 우리가 스푸핑이라고 하죠. 스푸핑이라고 하죠. 14번. 다음 중 웹서버의 일정 부분을 임대하여 사용자가 웹서버를 이용하여 웹사이트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서비스는 뭐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웹 호스팅이라고 했죠. 서버의 일정 부분을 대여해서 그곳에서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 웹 호스팅이죠. 그렇죠? 자, 미러 사이트는 원본 서버의 트래픽을 분산하기 위해서 동일한 데이터를 미리 복제해 놓은 복제 서버예요. 자, 그룹웨어는 뭐냐면 기업 내 구성원들이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협업 소프트웨어 이런 거겠죠. 그렇죠? 자, 15번. 다음 중 윈도우의 사용자 계정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는데, 크게 여기는 지금 관리자 계정과 표준 사용자 계정이 있죠. 관리자 계정 컴퓨터의 관리자이기 때문에 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그러니까 불법적인 사용자를 차단할 수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는 다른 사용자들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추가 삭제할 수도 있고 차단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면 표준 사용자 계정은 본인 계정에 대한 비번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은 표준 사용자 계정이 다른 사람의 비번을 바꾼다는 거 이런 건 말이 안 될 거고, 특히 이렇게 보안에 영향을 주는, 볼게요. 보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어떤 데이터는, 중요한 기능은 표준 사용자 계정은 접근할 수 없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중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지도나 주변 상가 정보 또는 특정 정보를 인터넷과 연결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요거죠. 입간판 형태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죠. 입간판 형태. 정답 뭐예요? 키오스크 시스템이죠. 키오스크. 그렇죠? 자, 키오스크 공공장소에 설치된 터치에서 터치 방식에 의한 정보 안내기 정도 되겠죠. 그렇죠? 자, 주문형 비디오는 비디오 온 디맨드의 약자로서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사용자 요청이 있으면 그때 해당 컨텐츠를 보내주는 거, 이런 걸 VOD라고 했었고, 그리고 CAI는 컴퓨터를 활용한 자동학습 시스템 이런 거겠죠. 그렇죠? 자, VCS는 비디오 컨퍼런싱 시스템이라고 해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VCS라고 한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17번. 다음 중 컴퓨터 고장으로 인한 작업 중단에 대비하고 업무 처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뢰도가 높인데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개의 CPU를 같이 동시에 처리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듀얼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같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듀얼 시스템과 듀플렉스 시스템은 둘 다 이렇게 CPU를 두 개 쓰는 거예요. 근데 듀얼은 두 개가 같은 일을 하는 거고, 듀플렉스는 하는 녀석만 일하고 나머지는 혹시 몰라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두 개를 같이 쓰는 듀얼 시스템을 신뢰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클러스팅 시스템 뭐라고 했어요? 클러스팅 시스템은 여러 대의 컴퓨터 시스템을 하나처럼 쓰는 거라고 했었죠. 그렇죠? 다중 처리는 이렇게 듀얼이나 듀플렉스,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CPU를 쓰는 거, 우리가 그걸 다중 처리라고 했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이것도 같이 했었죠. 다중 프로그래밍. 다중 프로그래밍. 이건 뭐예요? 한 개의 CPU로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거. 여러
프로그램을 수행시키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다중 프로그램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다중 처리는 여러 CPU로 여러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포괄적인 상위 개념이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18번. 다음 중 이메일을 통해서 감염시키는 악성 컴퓨터 바이러스로 파일을 실행하지 않고 메일 본문만 봄으로써 바이러스 감염되는 거. 이거 뭐라고 했어요? 님다 바이러스죠. 님다 바이러스. 됐죠? 이런 거는 좀 외워줘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머지 같이 좀 보면은 원바이러스는 자기 자신을 계속 복제해서 시스템의 부하를 높이는 거 원바이러스라고 하고, 트로이 목마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위장하여 침투하는 몰래 불법적인 행위라는 걸 트로이 목마 보통 얘기를 하고, 부트 바이러스는 시스템 부팅 시 가장 먼저 읽히는 부트 섹트에 감염되는 걸 우리가 부트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9번. 다음 중 1기가바이트에 해당하는 것은, 기가바이트는 뭐예요? 킬로바이트는 1024 킬로바이트겠죠. 그리고 1메가바이트는 1024 메가바이트에, 그러면은 바이트로 따지면은 1024 1024 곱하면 되겠죠. 기가바이트는 뭐예요? 이렇게 1024 메가바이트니까는 바이트로 따지면은 1024 3번 곱하면 되겠죠. 테라바이트는 1024 4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3번인 거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20번. 다음 중 파일 삭제 시 파일이 휴지통에 보관되어 복원이 가능한 경우, 즉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경우죠. 근데 우리 중요한 건 이렇게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영구 삭제되는 것을 좀 정리하자고 했었죠. 외부 또는 네트워크 드라이브, USB 메모리나 플로피 디스크, 네트워크 드라이브 삭제하는 거는 휴지통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Shift 누르고 삭제 명령 내리면 해당 파일 역시 휴지통 안 들어가고 완전 삭제가 되는 거고, 시스템의 설정에서 휴지통의 속성에서 바로 제거를 체크하는, 즉 크기를 0%로 하거나 삭제 시 바로 제거 이런 거를 설정한 경우는 휴지통에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는 명령 프롬프트에서 삭제도 휴지통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였어요? 덮어쓰기. 덮어쓰기라도 휴지통에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자, 바탕화면에서 휴지통을 드래그 드롭하면 당연히 휴지통에 들어갈 거고, 해당 파일은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하죠. 근데 휴지통은 뭐예요? 복구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USB에 저장되어 파일을 삭제하면 USB에 저장됐으면은 해당 파일은 휴지통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지어도 휴지통에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휴지통 속성에서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 요거를 선택을 해놔도 휴지통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는 조건, 우리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PDF 보면서 좀 요건 꼼꼼히 좀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